안녕하세요. 근거엄마입니다. 최근에 제 지인분이 기존에 있는 보험이 좀 벅차서 없애고 갈아타야 할지 아니면 어떤 걸 없애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참 이런 분들이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입한 보험을 좀 잘 살펴보는 방법, 그리고 또 가입 시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고 가입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들에 대한 저만의 노하우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입하셨던 보험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다양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로 사망보장, 암, 뇌혈관 질환, 급성 심근경색, 휴유장애, 또 입원비, 수술비, 골절, 화상진단비, 그리고 실비, 운전자 보험, 화재 보험, 일상배상 등 아주 다양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손해보험이 실비만 가입하려고 하더라도 설계사들을 통해서 다양한 특약을 같이 넣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설계를 받다 보면 이런 특약들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다 보장이 되는 걸까? 이거 다 되는 거야? 라고 설계사 말만 믿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내가 뭘 가입했고 또 뭐가 보장이 되는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미 내가 가입한 보험이 잘 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보험을 어떻게 잘 가입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세분화시켜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라 영상이 여러 개로 나뉘어질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많은 보험들 중에서 우선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설명을 드리는 내용에 제가 예전에 긴 기간 보험 업무를 하면서 판매도 하고 보상 처리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제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영상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참고용으로 생각하시고 판단은 각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실까요? 오늘 살펴볼 두 가지는 사망보장과 암보장입니다. 자,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 중 하나일 텐데요. 생명보험사에서 가입을 하셨다면 일반 사망보장과 재해사망으로 나뉠 거고요. 또 손해보험사에서 가입을 하셨다라고 하면 상해사망과 질병사망으로 나뉘어집니다. 생명보험사의 일반 사망이 뭘까요? 자,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재해든 질병이든 이 포괄적인 사망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재해 사망의 경우에는 사고로 사망했을 때, 그러니까 높은 데서 떨어져서 사망을 했다거나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을 했을 때, 즉 이런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사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보장이 좋을까요? 질병이든 재해든 가리지 않고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반 사망이 좋겠죠. 자, 그리고 손해보험사에서 가입을 하셨다면 일반 사망이란 포괄적인 게 없고요. 그냥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보험 가입 설계를 받게 되면 이렇게 상해 사망에 해당하는 재해 사망 또는 교통사고 사망 이런 항목을 보셨을 거예요. 자, 한번 증권을 펼쳐보세요. 얼마나 보장이 되나요? 자, 아마도 이런 사망은 5천만 원, 1억, 2억 이런 식으로 크게 보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증권에 일반 사망 또는 질병 사망이 있나요? 자, 이것들은 얼마나 보장이 되나요?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적게 보장이 되진 않나요? 자, 왜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특약을 넣기도 전에 일반 사망이나 질병 사망을 넣게 되면 보험료가 쑥 하고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설계할 때 이거를 빼거나 굉장히 적게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해 사망이나 재해 사망, 교통사고 사망은 보장이 크고 여러분들이 내는 보험료가 적게 측정이 되는 반면 일반 사망이나 질병 사망 등은 여러분들이 보장도 작으면서 내는 보험료가 생각보다 비싸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고도
얼핏 사망이란 말이 나와 있으니까 이게 다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상해 사망이나 재해 사망 쪽만 해당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을 보시고 다 보장이 되는 줄 알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상해 사망이나 재해 사망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나오니까 이 정도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사망을 내가 상해로 사망할 거야, 질병으로 사망할 거야 하고 정할 수 있나요? 없겠죠?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질병일지 상해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상해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자, 주변만 둘러보셔도 아시겠죠? 당연히 질병 사망이 더 많을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요? 내가 가입한 보험에 일반 사망이나 질병 사망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잘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고요. 또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면 넣는 특약은 비싸던데 그럼 납입보험료가 많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라고요. 자, 가족 모두가 보험 가입을 하는데 모두 다 이런 질병 사망이나 일반 사망을 넣기에는 물론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입 시 어떤 분을 중점적으로 질병 사망이나 일반 사망을 넣는 게 좋을까요? 자, 집안의 가장입니다. 자, 가장은 집안의 수입원이 되겠죠. 즉, 수입원인 가장이 사망을 하게 되면 집안 형편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안의 가장이 남편이 되었든 부인이 되었든 간에 집안의 가장, 즉 수입원인 분을 대상으로 질병 사망이나 일반 사망을 꼭 넣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이 아닌 배우자 또는 자녀라면 어떨까요? 생계를 책임질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질병 사망을 많이 넣을 필요가 없겠죠. 자, 질병이 아닌 상해 사망으로 최소한만 넣어도 될 겁니다. 자, 그럼 질병 사망 보장 어떻게 넣는 게 저렴할까요? 사망 보장에는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으로 나뉘어집니다. 즉, 종신은 사망 시점까지이기 때문에 기한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정기보험은 언제까지다 라는 이 보장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0세까지 보장이 돼 라고 하면 종신보험은 80세가 넘어가도 보장이 되지만 정기보험은 80세까지 사망을 해야, 그 안에 사망을 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망이라고 하더라도 정기보험이 종신보다 저렴하겠죠. 따라서 아직 젊다면 생계를 책임질 때까지 중점적으로 사망 보장인 정기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이것이 이 정기보험이 특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계약은 상해 보장이면서 특약을 정기보험 특약으로 해서 일반 사망이나 질병도 보장이 되게 넣으시는 게 생각보다 저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나 보험 하나 가입해 놓은 게 있는데요. 사실 이거 부담스러워서 해약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 부양해야 할 가족이 거의 없거나 이거는 해약하기 좀 아쉬워 라고 하시는 분들은 특약은 그대로 냅두면서 질병 사망 또는 일반 사망 보장을 최소한으로 줄이시면 여러분들이 납입하는 보험료를 줄이시면서 그대로 보장을 나머지는 받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보험료 전체 금액에서 사망 보장이 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여서 보험을 그대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 그런데 일반 사망이랑 또 질병 사망까지 보장되는 이런 부분도 더 추가로 가입하고 싶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납입 기간을 길게 하고 또 소멸성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사망 보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암보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암보장은 고해감, 일반암, 소해감 이런 식으로 요즘 분류가 돼서 나옵니다. 자, 가끔 상품 중에 특정암에서 고해감보다는 적게 보장되면서 일반암보다는 좀 많이 보장해주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예전에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암보험하고 단일로 암보험금을 그냥 일시로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고해감, 특정암, 소해감, 일반암 이런 식으로 분류가 세분화되면서 보장되는 범위가 커지기도 했지만 또 어떤 암은 보장되는 범위가 말도 안 되게 작아진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암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암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떤 암을 이 일반암이 보장을 해주는지 그리고 얼마나 주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입하신 보험증권 피셨나요? 자, 고해감이 얼마나 나오나요? 자,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1억, 1억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일반암을 한번 보실래요? 자, 얼마나 나오나요? 자, 혹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적게 나오시진 않나요? 보통 암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나 암 걸렸을 때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나올걸? 이라면서 이 고해감을 그냥 모든 암으로 착각하시면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큰일 나요. 고해감이 뭐죠? 보통 백혈병, 골수암, 뇌암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말 그대로 고액의 비용이 들어가는 희귀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중에서도 희귀한 편이기 때문에 10,000명당 남자는 1.5명밖에 안 걸리고요. 여자는 1.2명꼴로만 발생을 합니다. 자, 얼마나 발병률이 적은지 아시겠죠? 그리고 고해감이 발병하는 나이도 통계적으로 소아부터 20대까지 발병률이 높고요. 30대 이후에는 발병 빈도가 거의 높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고해감을 많이 지급해 주지만 실제로 30대 이상인 성인들의 경우 지급해주는 보상을 보면 일반암이 제일 지급률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백혈병 걸리신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위암이나 대장암 걸리신 분들이 많으실까요? 자, 일반암 걸리신 분들이 많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어떤 보험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했죠? 자, 그렇죠.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또는 가입했던 보험이 일반암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 일반암에 어떤 암이 보장이 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걸릴 확률이 높은 암을 위주로 가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증권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소해감을 보실까요? 그럼 소해감 어떤 게 있나요? 자, 제자리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이라고 되어 있죠. 자, 소해감은 일반암의 진단 자금의 20% 정도만 주고 있는데요. 이런 암을 왜 소해감으로 분류했을까요? 쉽게 말해서 암도 아니고 혹도 아닌 이 경계에 있다. 즉 피부의 바깥층인 상피층에 존재하기 때문에 치료도 간단하고 암으로 가기 바로 전 단계야 라고 해서 다른 암에 비해 매우 적게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 소해감에 갑상선암이 포함되어 있나요? 예전에는 이 갑상선암이 일반암으로 보장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보험회사에서 이걸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암들이 예전에 가입한 보험에 비해서 보장이 많이 축소된 셈입니다. 자, 그래서 난 소해감에 갑상선암이 별도로 안 써 있어요 라고 하면 일반암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 나온 보험들 중에 가끔 갑상선암이 일반암과 동일하게 보장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걸 잘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남녀 생식기암 진단비라고 따로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이거는 여자분들이라면 주로 유방암, 자궁암에 해당이 될 거고요. 남자분들이라면 전립선암이 해당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또 적게 보장해주는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게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이것들이 정말 자주 걸리는 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암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가입해야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겠죠? 암보험은 갱신형도 있고 비갱신형도 있어요. 갱신형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실비처럼 일정 기간마다, 즉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가 인상이 되면서 저렴하게 불입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소멸이 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갱신형은 납입 기간이 정해져 있고 내는 보험료가 일정하다 보니까 갱신 보험료에 비해서 비싼 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겠죠? 암보험은 우리가 만기에 뭘 타려고 가입하는 것보다 중간에 암 진단을 받고 크게 보장받는 게 좋은데요. 실비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보험료 인상이 되는 게 부담스럽고 벅차지만 계속 납입을 해야 하죠. 왜 그럴까요? 계속적으로 한 번 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다른 질병이 또 생기고 다른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암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어쨌든 암 진단을 받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비갱신형보다는 저는 갱신형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으로 길게 보장을 받다가 중간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 암 진단 자금을 받게 되면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갱신형 보험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비갱신형으로 가입하시면 굉장히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갱신 주기도 좀 짧은 걸로 해서 저렴하게, 최대한 저렴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50대 이상이라면 갱신 주기가 10년, 15년 이렇게 보장을 받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은 보험료가 인상이 안 돼요. 갱신 주기가 10년, 15년이면 그래도 상당히 길죠? 그렇기 때문에 저렴하게 되면서 이렇게 갱신형으로 가입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난 젊어, 아직까진 젊어라고 하시면 비갱신형 소멸성으로 가입하시거나 또는 갱신형이라 하더라도 갱신 주기가 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가입을 해서 보장기간 최대한 90세, 100세로 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사망보장과 암보장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여러분, 이제 체크 가능하신가요? 자, 고려하실 사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 또는 기존 보험을 확인하실 때 이런 점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신다면 여러분들 나중에 혜택 더 많이 받으실 수 있겠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